저희 가게는 1973년 정도부터 어머님이 운영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고기가 귀한 음식이었던 시대부터 식당을 하셨던 거잖아요. 오시는 손님들한테 귀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항상 깨끗하고 신선하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2대째 손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있다는 국민 메뉴 불고기. 역시 맛집답게 추운 날씨에도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시는 분들마다 찐 단골이랍니다.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총각 때부터 왔는데 이때 사장님부터 지금도 거의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먹는 편이에요. 그 먹고 싶어가지고 애들이랑 기다렸다 먹고 맛있게 먹고 가죠 항상. 이모 여기 생굴 하나 주세요. 여기 생굴 3인분이요. 푸짐하게 담긴 오늘의 메뉴 바로 불고기.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이렇게 보는 그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 이 집의 생불고기. 어라?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원래 불고기 하면 약간 양념에 재운 그런 갈색 이런 색깔이 나잖아요. 이거 빨간색인데 이게 불고기가 맞아요? 그러게난 말입니다. 보통 불고기라고 하면 간장 양념에 재운 고기를 구워 먹던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생불고기거든요. 불고기 구워 먹는 느낌도 나고요. 샤브샤브 느낌도 나면서 진한 육수 맛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전골처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이라고 알 수 있죠. 국물 없이 구우면 구이, 국물에 적셔 먹으면 샤브샤브 맛. 예전에는 불고기를 다 재우던 방식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한우를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생불고기는 바로바로 묻혀서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고기 맛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이 하시던 방식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의 불고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방식에서 더 발전시킨 오늘의 생불고기.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서 감돌아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생불고기. 어우, 이거 찐 리액션이다. 맛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부드러운 것 같고 맛도 또 담백한 것 같아요. 아삭아삭 매콤한 김치와 먹으면 칼칼 담백 달콤 환상의 꿀조화. 일단 이게 신선하기 때문에 잡내도 없고 그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씹히고 국물은 국물대로 또 시원하고 고기 자체가 그 야들야들하면서 한 입에 먹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손님들 칭찬 자잔 생불고기 손맛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대째 불고기를 하고 있는 사정표입니다. 전설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받는 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일단 식재료가 신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100kg씩 질 좋은 한우만 드린다는 깐깐한 주인장. 아니, 부위는 어떤 거 쓰세요? 부위는 뭐 설도, 앞다리살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와, 고기도 1등급입니다. 등급 좋은 걸로만 원뿔, 두뿔 이상만 고집하셔가지고 신선한 고기는 손질을 위해 살짝 얼린 후 사용한다는데요. 얇게 썰기 위해서 육절기에다 썰고 있거든요. 고기를 얇게 써는 이유가 뭐예요? 불고기 양념이 배어서 담백한 맛이나 뭐 고기의 제맛을 살리기 위해서요. 육질의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 생고기는 얇게 썰어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손님들의 주문과 함께 불고기 국물에 갖은 양념을 해 바로 묻혀 나간다는 생불고기.
좋은 고기를 쓰는 만큼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2대 주인장이 직접 개발한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맛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한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이빨 없는 늙은이도 다 먹게 생겼어 지금. 어르신들 입맛에도 합격. 고기 맛있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전골식 불고기인 만큼 국물 맛도 좋다는데요.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물리지가 않고 진짜 국물까지 싹싹 비벼 먹게 되는. 이거는 고기가 잘 버무려져서 그냥 국물과 고기가 물화일체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이쯤 되면 국물의 비법도 알아봐야겠죠? 아, 이걸로 채소를 만들어서 양념할 거예요. 고기만큼 신선한 상태를 자랑하는 배, 양파, 생강, 마늘. 육수에 들어갈 각종 재료는 준비됐고 이것을 썰어서 물에 넣어 끓이려나 하던 찰나 예상을 뒤엎고 냄비가 아닌 분쇄기에 채소들을 몽땅 넣어 갈아버리는 주인장. 채소 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끓이지 않고 갈아서 체에 걸러서 만들고 있거든요. 갈아서 국물을 낸다고요? 네, 맑고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 분쇄한 과일과 채소는 체에 거르는데요. 그런 다음 일일이 손으로 착즙해서 수분을 빼내면 짜라잔! 채 거르는 것도 어머니가 하셨던 방식이에요?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비율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기 맛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생각해내신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낸 과일 채소즙 육수에 간장과 후추를 추가해 혼합해주면 불고기 전골 육수 완성. 그리고 주문 즉시 양파, 물엿,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비법 국물과 함께 조물조물 묻혀주는데요. 요 국물을 사용하면 한우 본연의 맛은 물론 삼삼하고 담백한 맛이 확 살아난답니다. 아이고, 고기 때깔부터 달라. 그렇게 남다른 내공으로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인장.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만큼 책임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생각 없이 어머님이 하시던 거라 그냥 당연스럽게 물려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가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한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전설의 맛. 100년 가게로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꼭이요. 맛있는 동네로 떠나는 이야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난 서울 불고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찾은 동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일제강점기 전체와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도 서울의 종로가 한양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상업 중심지가 강남으로 다 넘어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먹고 싶어 했고 비싼 음식,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불고기였습니다. 그 불고기집도 지금 제가 있는 이 강남의 어느 한적한 공원 가까운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압구정동은 서울의 멋과 맛이 모인 동네. 소문난 맛집부터 고급 음식점까지 모두 모여있는 곳이죠. 그중 서울 불고기를 맛보기 위해 찾은 한 식당.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문하십시다. 네네. 예. 불고기집으로는 처음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원조죠. 그럼 이게 원래 이 이름으로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83년 됐습니다, 올해. 1939년 종로에서 문을 연 이 식당은
오랜 전통을 가진 서울 음식 전문점. 서울 불고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불고기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곱게 갈아 넣고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불고기 양념의 기본이 되는 간장을 넉넉히 넣고 섞으면 양념 준비는 끝! 고기는 소고기 등심을 사용하는데요. 양념이 고루 잘 배도록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여기까진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불고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불고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불고기를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 그래서 서울식 불고기라는데 차이는 불판입니다. 이런 불판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식 불고기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 불고기 전용 불판. 가운데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움푹 파인 아주 독특한 모양이죠. 가장자리에는 간장으로 맛을 낸 육수를 붓고 가운데에는 양념에 재워둔 고기를 올려 구워 먹는 서울 불고기. 육즙과 육수가 만나 탄생한 진한 국물이 일품이죠. 여기에 갖은 채소를 곁들여 고기와 육수가 밴 채소를 함께 먹는 서울 불고기. 어떠한 음식보다도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조금 비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음식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은 날은 굉장히 각별한 날이었거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음식, 기쁜 음식이죠. 특별한 날 먹는 특별한 맛의 서울 불고기. 흔히 고기를, 소고기를 이야기를 할 때 입에 살살 녹는다,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고기는 예전에는 씹는 맛이라고 그랬거든요. 고기는 씹는 맛에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제가 입에 넣고 씹어보니까 그 씹는 맛과 부드럽게 녹는 맛, 그 맛의 중간점을 굉장히 잘 찾았고 이건 추억 속의 맛이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이걸 먹는 순간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지거든요. 이 행복한 맛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모두 다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돼지 불고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드시 양념을 해서 먹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고 테두리에 국물이 고이는 식. 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국물들은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서울 불고기가 지금의 모습으로 알려진 건 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그릇, 서울에서 널리 유행한 거는 1960년대일 것이다. 1960년대라는 게 한반도에 절대빈곤이 있던 시절입니다.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이니까 서울이 아니면은 감히 소고기를 이렇게 먹겠다는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죠. 서울에서 외식 문화가 발달하자 하나 둘 늘어난 대중식당들. 당시 불고기는 최고의 인기 메뉴였죠. 얇게 저민 소고기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넣었는데 그 맛이 좋아 점차 육수와 채소를 넣은 서울 불고기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고기와 국물을 모두 먹을 수 있어 인기 있던 음식이었죠. 소를 도축을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한 게
우리는 뭐 다른 나라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불고기가 왜 유명해졌냐? 왜 세계적으로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느냐? 우리는 여기에다가 간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료를 넣어가지고 미리 한번 재워서 이 고기 자체를 맛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구워 먹는데, 이것도 불고기식으로도 먹고 석쇠에도 구워도 먹고 방법을 다르게 해서 굽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얇게 쏜 고기에 양념을 입혀 석쇠에 바로 구워낸 광양 불고기와 다지듯 잘게 썬 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구운 언양 불고기. 조리법에 따라 맛도 모양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온 음식, 불고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대표 한식이 되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앞서 있고 발전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이 불고기를 먹고 굉장히 좋아하고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고기인데 국물이 있고 그 국물에는 장과 다른 채소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양념들이 같이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맛을 냅니다. 누가 개발한 음식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음식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음식이고 한식을 잘 드러낸다. 고기를 우리보다 더 잘 만지고 더 잘 먹는 외국으로 나갈 때 이게 제일 앞장서서 수출되고 한식을 외국에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좋은 날 함께 나누는 귀한 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난 서울 불고기였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차가운 쇠덩이 가득했던 골목에선 뜨거운 밤의 불꽃들이 피어나죠. 불맛 가득한 불고기 한 접시와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이면 허기진 배는 물론 마음까지 채워집니다. 여기는 뭐 메뉴가 다양한 게 어디 가면 뭐 한우 소고기를 먹고 나는 뭐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똑같은 우동, 똑같은 석쇠 불고기 평등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똑같은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좀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평등한 맛이지만 경쟁은 치열합니다. 아니야, 이쪽으로 와요. 오뚜기. 일로 와요. 그런데 손님을 끄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는군요. 여기까지. 진짜 선이 있네요. 나가고 못 나가고. 그렇지. 선 있지. 규율 있지. 언니야, 여기 와. 이리 와. 이분 규칙 참 잘 지키시는데요. 드디어 한 아주머니가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5년 촬영 당시 푸짐한 불고기 한 접시가 10,000원.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게 이만한 안주가 없겠죠. 차가운 소주 한 잔에 가슴은 뜨거워지는 포장마차의 낭만을 아는 사람들. 이분들은 부부 모임이라는군요. 오늘 갑자기 친구니까 운동 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저녁 한 그릇 먹을래 이래갖고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화장실을 좀 먹었겠지 뭐. 그래 우리 완전 쌩얼에 있잖아. 이거를 이쯤에 찍어야 되나? 북성로 토박이라는 두 부부. 공구골목에서 일하신답니다. 북성로에서 자석 장사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총도 만들어가 탱크도 해서 구분이 간다 그랬어요. 네. 이게 북성로 오면 천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철공소, 공구, 다 있으니까 여기. 글쎄 그 당시는 밤이 정막 강산이지만은 지금이 다 여기라도 있으니까 밤이 좀 반짝하지. 네. 낮이 더 좋으세요? 밤이 더 좋으세요?
그거 돈 벌어먹고 사는데 낮이 좋지. 밤에는 항상 비율이고. 오케이, 그것도 괜찮고. 국민서러움 달래는 이게 뭡니까? 물. 물. 건강하세요. 일단 건강해야지 뭐 된다. 요 맛에 사는 기지. 요 물 한 잔에. 아, 오케이. 요 물 한 잔에. 어젯밤 뜨거웠던 포장마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낮엔 주차장으로 변신하죠. 그런데 환한 대낮부터 열심히 고기를 굽는 분을 만났습니다. 낮에 쇠고기 처벌을 해놔야 저에게 가게는 손님이 많으니까 처벌을 안 하면 쇠고기를 그냥 구워내지를 못해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아침 6시 퇴근해서 한 7시, 8시 또 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12시쯤 나오죠. 고기 냄새, 연탄 냄새 항상 배어있겠어요, 몸에. 네, 이래가지고 사우나 가면 그 쾌쾌한 냄새. 네. 그 택시 타고 가면 택시 기사분들은 또 고기 냄새 난다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일 굽는 고기의 양은 60kg, 300~400인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밤새 일하고 낮에도 초벌구이를 한다는 김교홍 씨. 밤낮 없는 생활이 어느덧 5년째랍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아가지고 후보 살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이런 걸 하려고 사람을 보냈었죠. 옛날 제가 하던 생활하고 지금 생활하고 360도 틀리니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일을 많이 했어요. 밤일을. 국물이라고 하면 뭐 용업소. 네, 그런 계통이에요. 지금도 누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제가 이거 무슨 상상을 하겠습니까? 아, 그는 그거 아직까지 뭐 그러고 다니겠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음은 편안하시겠어요, 요즘. 네. 일단 자부심은 생기죠, 아무래도. 늘 잠을 설치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일하지만 새로운 인생의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오랜 세월 그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네, 항상 잘 나는 덕분에. 이 손님도 이래 돼지고기 풍성로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일로 갖다 주는 택시 기사잖아. 내 택시. 왜 들고 오는데? 아직 부자 되놨고. 고맙습니다. 오랜 단골이라는 택시기사님. 오늘은 친구들과 출출한 배를 달래러 오셨다는군요. 살아오신 세월만큼이나 깊은 인생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야, 내가 벌써 인생이 늙어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난 늙기나 당신이 좀 성숙되고 있어.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물길이 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가도 급하게 내려가는 물길이 있고 천천히 내려가는 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생도 그 물길처럼
조용히 흐를 때도 있고 좀 급하게 흐를 때도 있지 않나. 지금 내가 보이는 저 앞에 모든 분들은 굉장히 급살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조용한 호수 비슷한 그런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평생 앞만 보며 급한 물길을 달려온 아버지들. 이제야 조금씩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답니다. 앞을 보면은 내 위치가 뭔지 몰라요. 뒤를 돌아보면은 현재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자, 바다에 배를 이제 끌고 나갑니다. 현재 내 위치가 어디냐? 앞을 보고 몰라요. 뒤돌아서서 육지를 보고 저 높은 산, 이 낮은 산, 그냥 각을 보면서 내 위치가 현재 어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보면은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게요. 앞만 보며 달려오던 일상이 멈춘 요즘. 이참에 잠시 뒤를 돌아보며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봄이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계절이 선물한 먹거리가 지천이지만 고기 한 점도 생각납니다. 이분들도 좋은 숯을 마련해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참입니다. 요거는 참나무를 갖고 흥기고 참나무 수치고 요거는 잡모, 요거는 연속 꾸묻고 요거는 벚꽃 꾸묻고. 남편이 숯에 불을 댕기니 아내도 바빠집니다. 이거는 고로쇠물로 담은 간장이에요. 꽃이 핀 거예요. 꽃핀 거예요. 간장 꽃핀 거. 뭘 어떤 걸 넣어서 뭘 어떻게 넣어서 이 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맛이 나요. 불고기를 만들 땐 먼저 간장부터 챙깁니다. 이 댁에선 고로쇠 간장으로 맛을 내신다는데요. 양념을 넣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마늘로 담궈놓은 술이거든요. 이게 약간 넣으면 누린내가 없어져요. 모든 양념을 다 넣은 다음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들고 고기가 질겨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게 염소고기예요. 이게 뭐 자주 드셨던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 배운산에서 염소를 많이 키워갖고요. 양념을 해서 숯불에다 꺼먹으면 맛있어요. 고로쇠 간장에다가 마늘을 숙성시키거든요. 그 두 가지만 딱 넣어서 숯불에다 꺼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불고기 맛을 살리는 또 하나의 양념은 바로 참숯입니다. 센 불에다 얼른 빨리 구우면 육즙이 덜 빠져. 약한 불에다 구우면은 아무래도 육즙이 속에 지 몸에 있는 물이 육즙이 빠지고 센 불에다 팍 구우면 익으면서 육즙이 안 빠지는 게 훨씬 맛있죠. 아주 싼 불에다 구워요. 근데 수입 절대 할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숯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불고기는 양념 때문에 겉이 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면서도 불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참숯이라야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습니다. 금방 뜯어온 산나물에 불고기 한 점 싸 먹으면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사는 맛도 달달해지죠. 맛있다. 형님도 하나 잡숴 보세요. 손으로 고생하시는데 아우 맛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철소 공사와 함께 일꾼들이 몰려들면서 광양에는 불고기집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불고기가 유명해지자 조리법도 달라졌습니다. 저렴하게 여럿이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국물을 넉넉하게 넣어 익힌 불고기가 등장한 거죠. 달짝지근한 국물의 육수 불고기를 보통 서울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적 특색이 담긴 게 아니라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대중화되면서 태어난 현대식 불고기입니다. 조상들은 말 그대로 불에 고기를 구워 먹되 다양한 조리법을 넣었습니다. 설하멱적은 고기에 양념과 기름을 발라 굽는데 특이한 건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혔다 다시 구워냈죠.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의 전서에는 고기를 굽는 방법을 기록해놨습니다. 다진 고기를 구울 때 젖은 한지나 면보자기에 싸서 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고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같이 뭉치지가 않아요. 돼지고기도 조금 넣어야지 뭉쳐지거든요. 혼자 살기 힘든 것처럼. 특별한 날 먹던 불고기는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간양이고 순천이고 해가지고 매실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돼요. 뭐든가 음식에는 매실이 들어가야 음식이 돼. 고기에 죽순과 매실 장아찌를 다져 넣은 다음 맛을 내는 효소들이 총동원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갈피, 이거는 매실청. 이런 효소를 넣고 하는 게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고기를 연해지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소고기는 조금 질긴 맛이 있기 때문에 효소들을 활용하면 단맛도 나면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색을 더하기 위해 치자물도 노랗게 우려냅니다. 향아, 우리 옛날에 빠끔살 난 것 같다. 우리 그때는 동깨살이라고 그랬는데 동깨살. 우리는 빠끔살이라 그랬는데. 그때고 시대가 틀리지. 그것도 도깨비 말도 살까?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또 시대에 따라 틀린가 보네. 소꿉놀이. 색도 입히고 모양도 내니 번거롭기만 했던 음식 만들기도 소꿉놀이처럼 즐겁습니다. 이거를 밑간을 해서 찹쌀 가루를요 묻혀요. 고기를 그대로 구우면 평범한 불고기지만 찹쌀가루만 묻혀도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찹쌀가루가 고기를 감싸고 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진다는데요. 채소들과 보기 좋게 담은 다음 그 위에 소스를 얹으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별미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앉으니 오늘이 잔칫날입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도 이거 가냥 고기 같은 고기는 없어. 서울 사람들 부에는 진짜 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고기.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여름 고기 꼴도 못 봤어요. 어디 있어? 지금은 이제 먹고 이 보고도 이제 못 먹어. 안 받아줘 속에서. 돼지고기 요만한 상황 가마솥 뜯다가 한낱 끼려갖고 둥둥둥 떴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맛있었어. 매출이지였군요. 그때 걱정도 마시오. 엄마. 풍성해진 밥상이 참 고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밥상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때면
주저없이 고기를 굽고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말입니다.